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ADC 첫 번째 임상이죠. CTP70 관련해서 미국 임상 1상 IND 신청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글로벌 신약 개발 의지가 담긴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17만 7,4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기반에서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도 이제 비임상 발표가 있었던 이 ADC 관련해서 이제 임상 1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좀 살펴보면 ADC는 이제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 이후에 대박을 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지금 항암제 다음에서 이제 가장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 ADC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게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하는 이제 치료제 영역이다 보니까 이 모달리티를 이제 신약 개념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서 개발을 하겠다 이제 출사표를 좀 던졌는데요. 그래서 후발주자이죠. 왜냐하면 ADC가 이제 2000년도 초반 전부터 이제 허가 약물들이 나왔으니까 연도로 보게 되면 뭐 20년이 훨씬 더 넘고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어떤 부분의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제죠. 예, 앞에 있는 A가 안티바디 항체고 뒤에 더럭이 보통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컨주게이터는 이제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항체가 Y자 모양인데 이런 어떤 링크를 달아서 이 페이도드를 넣어서 이제 혈액 속에 집어넣어 주면 타케다는 이제 세포 수용초에 이제 항체가 가서 안쪽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이 페이로드를 투척하는 뭐 요런 어떤 이제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TP70에 미국 임상을 신청했다. IND 이제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이제 퀀텀 점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셀트리온의 의지가 담긴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간에 이제 셀트리온이 진행했던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실패 없이 성공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이 개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이제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시메트 관련되는 부분들, 이 시메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EGFR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뭐 암세포 쪽에서 이제 항암제 쪽에서는 폐암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인데 여기 이제 변이가 생겼을 때 대부분 시메트 쪽에 이제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메트 관련되는 타켓으로 하게 되는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라든지 항체 치료제 이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메트 관련되는 ADC도 지금 여러 이제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NDA 신청을 지금 마친 이제 에브비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경쟁 강대가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부분인데 이런 어떤 차원에서 3일 어제죠. 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IND 신청을 FDA에다가 이제 제출했습니다. 올해 중반에 첫 번째 환자 투여를 목표로 그러니까 이제 뭐 IND 신청하게 되면 임상병원지 사이트 선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모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투여까지 얼마만큼 이제 신속하게 하느냐. 그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여러 번 뭐 진행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속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빠르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CTP70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보통 이제 시메트 ADC 쪽이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폐암 쪽에서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인디케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시메시 세포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 그 세포 속에 있을 때는 몸에 이제 항상성 조절을 관여하는 이제
뭐 단백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암세포 쪽에서 활성화되면 이 종양 성장을 이끈다든지 혈관을 뭐 촉진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어떤 형태인데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탁계사는 이제 수용체를 표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심해서 이제 예전부터 항암 표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마크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부작용들이 있어서 ADC 쪽에는 본래 또 부작용이 또 많았던 어떤 부분인데 심해 타켓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 개발 과정에서 그간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ADC가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CMET ADC 관련되는 부분 개발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면 이제 CMET ADC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EGFR 관련되는 변이 관련해서 4세대 이제 타그리소라든지 국내 이제 유한양행의 레락사라든지 그 존슨앤존슨의 레브리반트 관련된 병용으로 EGFR 관련되는 4세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변이가 생기면 심핵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폐암 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폐암 시장이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죠.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이제 폐암 시장이니까 그만큼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사 의지도 많고 여러 이제 경쟁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 쪽 개발하는 것 중에서 셀트리온이 이 국내 이제 피노바이오하고 공동 개발한 이제 플랫폼이 PBX7016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안전성이라든지 항암 효과를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술 대비해서 이 낮은 독성, 그 다음에 높은 투여량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좀 높고, 그 다음에 효과도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종양 내 이제 침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항체가 이제 들어가면 종양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 튜머 이제 페네트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강점이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발표되었던 시험관 쪽이라든지 동물 실험 이런 이제 전임성 단계에서 폐암, 뭐 대장암, 위암 여러 이제 다수 고형암 쪽에서 종양 억제 효과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이제 신청했다. 그래서 경쟁 상대에 보면 국내 쪽에서도 보면 뭐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뭐 론자라든지 시나픽스 ADC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장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3상에 들어가 있는 텔리소 V라고 하는 에브비에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NDA 신청을 한 상태니까 여기가 가장 이제 빠른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CTP70 같은 경우에는 CMET이 이제 저발현 뭐 중발현 이런 어떤 이제 바이오마커가 좀 낮은 어떤 부분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요게 이제 ADC 쪽에서 에너2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ADC의 어떤 효과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이 플랫폼 기반의 요 심맥 관련되는 부분들도 저발현 종양에서도 우선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근데 이제 뭐 개발사 중에서 후발주자니까 FB가 가장 이제 앞서 있고 기타 이제 여러 이제 그 경쟁사들 이미 이제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뭐 중국 쪽에 뭐 항서제약도 있고 여러 이제 국가들의 이제 경쟁 상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였던 개발력을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효과가 효능을 얼마만큼 빠르게 보여줄지 이 기대감들을 이제 데이터라든지 실적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이제 바이오 신약 업체의 어떤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9,410주 정도가 거래되었고 1월 31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04만 주 정도. 그리고 오늘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이 상한보다 한 4만 주가 좀 더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박스권 탈피가 될 듯하다 안 됐는데 결국 지금 이제 연말에 다시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박스권에 들어왔죠.
결국 이제 박스권 이제 이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중간선에서 이제 업버선 이제 상한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2024년도에 머물고 이거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이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중간선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단기 이제 일봉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다시 이제 1월 달에도 못 넘어갔고 2월 달에도 이제 스타트는 여전히 이제 제한된 어떤 거래량 속에서 18만원 언더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마치 좀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를 좀 내었다가 20만원을 장중에 찍고 이제 다시 이제 18만원 언더로 이제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10% 이상 빠져서 한 18만 5천 원 정도가 유지되면 그나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 아직 이제 그 밑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 보면 프로그램은 오늘 좀 매수세가 조금 들어간 데 비해서 이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 이제 신한, 뭐 삼성, 메릴린 지오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모건스탠리 다시 또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이제 움직이면 이제 18만원 돌파 시도를 좀 했다가 고점에서 지지가 안 되면서 좀 내려와서 17만 7,400원 또 한 0.80%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시간에는 소폭 이제 100원 정도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57%로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강한 흐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밸류 흐름의 저평가 흐름들이 계속 이제 회사의 어떤 실적들은 이제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이제 3만주 신청해서 장중에 체결은 10,000주 정도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한 어떤 자사주 흐름들이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의 어떤 증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상에서 어떤 박스권 탈피를 위해서 일봉상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또 박스권 상단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18만 5천 원을 가기 위해서 18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봉 흐름들을 이번 주에 만들어내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